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어 14편 45장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로가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공자는 자기 자신을 공경으로 닦아나가는 사람이라 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사이 이호이까? 이와 같을 뿐입니까? 여사, 이와 같을 뿐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로는 이 군자에 대해서, 이 군자가 위하고 덕하고 위를 같이 겸비한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로는 아무래도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공자는 여기에 집중해서 답을 했어요. 수기이경이라고. 자기 자신을 경으로서 닦는다, 이렇게 수기이경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답을 한 거죠. 공자는 항상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제자가 그 질문하는 내용에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떤 점을 내가 더 이야기를 해줘야 저 제자에게 도움이 될까, 이 방향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로는 그 논어에 등장하는 여러 장면을 보았을 때 군자의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아마 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공자한테, 그러니까 요 부분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지위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역할이거든요. 지위라는 게 역할하고 연동되는 거거든요.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그 사회에, 그 나라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로는 군자를 질문했을 때 이 역할에 더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자가 그런 자로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런 부분보다 요 부분을 더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해 전에 공자가 그런 천리마 얘기를 하면서 힘이 아니라, 힘 때문에 천리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덕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지위라고 하는 것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공자는 요 부분을 더 강조를 해주고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선생님이 해주지 않으시니까 자로는 이렇게 질문을 또 한 거예요. 이와 같을 뿐이냐고.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기이 아니니라 그랬죠. 수기이 아니니라는 것은, 요것은 수기를 해서 그것으로 안인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수기이경 할 때는 요 경을 가지고 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은 수기를 해서 수기를 함으로써 안인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를 닦음으로써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수기를 함으로써 할 때 여기에는 이제 수기를 경으로써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군자는 자기 혼자만 닦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닦아서 그런 자신을 가지고 타인을 대할 때 그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자로가 또 물었습니다. 여사이이호이까? 이와 같을 뿐입니까?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뿐입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다시 수기 안백성, 수기를 해서 안백성을 한다. 그러니 수기 안백성은 요순도 기후 병저신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것은 타인, 안인은 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고, 요 안백성은 백성 전체,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닦아서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는 요임금, 순임금도 그것은 오히려 그들도 오히려 그것을 병이라고 여기셨다. 병으로 여기셨다. 병으로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도 잘 안 되는 점이라고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군자는 수기를 하고 수기이경을 하고 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인을 하고 안백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돼요. 내용은 이래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군자는 첫 번째로 수기를 하고 두 번째 안인을 하고 세 번째 안백성을 한다. 이 세 가지가 다해졌을 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수기이경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자로가 이와 같을 뿐입니까? 그러니까 수기이안인을 얘기했어요. 수기이경을 먼저 한 다음에 이와 같을 뿐입니까? 하니까 수기이안백성을 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밑에 질문을 자로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을 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했으면 수기이안인이나 수기이안백성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공자가 군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수기이경이니라 라고 하고 자로가 그 다음에 질문할 걸 예상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걸 남겨뒀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군자는 수기이경이니라 라는 이 대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수기이안인이니라 하고 수기이안백성이니라 할 때 수기, 안인, 안백성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1번, 2번, 3번으로 차례차례 나가는 거면 여기가 안인이 안백성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기이 안인이고 수기이 안백성이에요. 안인을 하든 안백성을 하든 그 원인은 수기예요. 그러니까 수기이경이 이렇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주는 핵심은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처음에 이렇게 답을 했을 때 그냥 이걸로 다 끝나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인을 만나면 안인을 하는 거고 백성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안백성을 하는 거예요. 자로가 질문을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일 뿐이지 이렇게 해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안인, 안백성 할 때 이 안자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안인을 위해서 이 안을, 사람을,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막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자는 수기는 철저하게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안이는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이는 내가 수기를 한 정도가 타인을 만났을 때 이 타인이 느끼는 거죠. 수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해도 이 사람이 절대로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나하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안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인이나 안백성이나 이건 전부 수기 이경에서 결정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만 답을 하고 끝내셨던 건데 자로가 그 뒤에 이제 이거 이와 같을 뿐입니까? 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니까 하나하나를 더 제시를 해준 것 뿐이다. 예. 그렇지 저것이 꼭 군자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장을 보시죠. 이 46장은 원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원양은 공자의 친구, 뭐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공자하고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 원양이라는 사람이 그 도가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규범 같은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 사회적 규범이라는 걸 인위적인 것으로 정의를 하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해서 그 규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도가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 원양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을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데 원양이 이사러니 그랬어요. 요 사자가 기다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양이 공자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약속을 해서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상황을 그냥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이자가 보통 오랑캐 이 그렇게 하는 건데 저 이자가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요 이자에 평자의 뜻이 있거든요. 평평하다 하는 그 평자의 뜻이 있어요. 앉아 있을 때 자세에 대한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앉아야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고 그냥 아주 편하게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자가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공자가 왔죠. 와가지고 보니까 친구인 원양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왈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유의불손지하며 장이 무술언이요 노이 불사 시위적이라 하시고 이랬어요. 자, 유, 장, 노 인간의 이제 그 생을 세 단계로 나누고 어려서는 유의불손제 손제 공손하지 않고 어려서는 공손하지 않고 장성에서는 장이 무술언 이야기할 만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일이 없고 그 사람은 뭐 어떤 일을 했다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은 뭘 성취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고 장성했는데 노이 불사 늙었는데 죽지 않는 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 이것이 시위적이라 이것이 해로운 사람이다. 해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이를 해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장으로 지팡이로 공자가 짚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고기경하시다. 그 정강이를 치셨다. 그 정강이는 이 원양의 정강이죠. 다리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편하니까 공자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요 공자의 이야기 요 이야기는
재미있기도 하고 뜨끔하기도 한, 어려서는 이거는 윗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윗사람에 대해서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공손하지 않고, 또 자랐는데 그 사람이 뭔가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고, 그러면 이제 늙었으면 빨리 죽어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죽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냐 이러면서 정강이를 지팡이로 탁탁 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편의 마지막 장을 보시죠. 47장입니다. 궐당 동자 장명이언을 그랬습니다. 궐당, 이 궐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정치 결사체 뭐 이런 거를 당이라고, 정당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정 단위로 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으로 하자면 읍면동 뭐 그다음에 시, 군, 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이라고 하는 행정 단위가 있는데, 궐당이라고 하는 어떤 마을에 고을에 사는 동자가 있었어요. 궐당의 동자가, 그 동자가 장명이언을 그랬습니다. 명을, 요 장자는 가질장이에요. 가질장. 그래서 명을 가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자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직접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그냥 편의상 A라고 해보죠. A라는 사람에게 뭐 어떤 말씀을 하실 게 있는데 이 말씀을 직접 찾아가서 A한테 직접 전하신 게 아니고 이 궐당 동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 말을 가지고 A한테 가서 내가 그러더라고 꼭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이 궐당 동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겠죠. 그게 장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자가 궐당 동자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이 A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뭔가 그런 심부름을 할 만한 뭔가 좀 특출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혹이 물었어요. 혹이 문지왈 익자여이까, 이렇게. 학문이 진전된 자입니까? 좀 뭔가 학문이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심부름을 시키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공자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닌 궐당 동자에게 이 심부름을 시켰다. 그럼 얘가 뭔가 특기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그런가 라고 보게 되겠지만 이게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런데 공자의 입장에서는 이 심부름을 지금 누군가한테 당장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못 시키고 얘만 있어서 얘만 시켰을 수 있잖아요.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뭐 학문적으로 어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얘한테 시켰을 수가 있는데, 이 상황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제자들도 공자 밑에는 많이 있는데 왜 이 아이를 시켰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혹자가 물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견 기거어위야 하며, 나는 견 보았고
이런 점을 보았어요. 첫째, 기, 거어, 위야. 자리에 거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나타나는데, 어린 사람은 이게 이제 동자니까 어린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자기만의 지정된 자리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방을 가진 어렸을 때는 내 방을 갖는다는 게 별로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자리는 있어요. 어른의 자리. 근데 나의 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리에 거하는 걸 봤다라는 것은 어른 자리에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 있더라도 어른이 오시면 얼른 피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고, 어른 자리는 웬만하면 비워둬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야, 그것은 그것은 뭐 그 자리를 차지한다 안 한다의 그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에 투영이 되어서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 아이는 근데 어떤 자리에 가서 앉았다. 어른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나는 그걸 봤다 그겁니다. 두 번째, 기여 선생 병행야오니. 그가 선생과 더불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봤다. 선생이라는 말은 꼭 티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스승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생이란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을 전부 일컫는 말이에요. 아버지도 되고 형님도 되고 선배도 되고 어른도 되고 당연히 선생님도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른. 그러면 어른하고 더불어서 병행이라는 건 나란히 걸어간다는 거는, 어른하고 나란히 걸어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란히 걸어가는 건 나하고 또래들끼리 나란히 걸어가는 거죠. 형님만 하더라도 안행이라고 그래서 기러기처럼 걸어가라 그랬어요. 기러기는 걸어갈 때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가야지, 나란히라는 것은 옆에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는 건데, 선생하고 그렇게 걸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른에 대한 조심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걸 봤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가 다 아랫사람으로서 동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하려는 그런 태도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볼견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건 이 두 가지 사례를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가지 사례를 봤다라고 하는 저 볼견자가 그냥 그 두 가지 사례를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두 가지 사례로 나머지 것들을 알 수 있다. 눈여겨본다는 얘기는, 그걸 본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게 그냥 그 사건 하나하나를 봤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봄으로써 그 아이가 저게 저렇게 하면 나머지가 어떨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장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니 구익자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익자가 요 익자인데, 이 익이라는 것이 플러스입니다. 더하다. 요 익자의 반대가 손자예요. 요 손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요 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익을 구한다는 것은 나한테 지금 나 자신에게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고 나는 뭔가를 더 보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익이에요. 근데 구익자가 아니니까 나는 더 보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만하는 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른들하고도 나란히 가고 어른들이 앉는 자리에 가서 앉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욕 속성자이 아니라 속성하려고 하는 자다. 빨리 이루고자 하는 자이다. 빨리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성장하는 자기 안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딸기가 익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딸기 안에 있어요. 벼가 익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벼가 익을 시간은 그 벼 안에 있어요.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다 각자가 성장하는데 다 각자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속히 성장하게 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뭔가가 생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뭔가 필요한 시간을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속성을 하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결과만 빨리 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니까 요 아이가 그런 아이지 익자 그러니까 이제 익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익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속성하려는 자이지.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익자냐고 물어보니까 익자가 아니라 구익자가 아니라 속성을 하려는 자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혹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저 아이한테 말심부름을 시키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묻는 사람이 왜 저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아이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말심부름을 하는 게 꼭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뿐이지 제3자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질문을 한 거지 이게 그런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까 공자가 그거를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헌문 제14편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